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악법이 통과됐는데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선봉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안상수 의원님입니다. 오늘 안상수 의원님과 함께 패스트트랙의 문제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눈이 빨개져. 눈 핏줄이 터졌어요. 네, 네. 네. 한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농성을 하고 그랬더니 예. 마지막 날 보니까 이렇게 통과시키는 날인데 눈이 이렇게 빨개서 보니까 실핏줄이 터졌어요. 제가 인천광역시장을 8년을 했는데 네네. 인천대교나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를 건설하면서 해외 투자 유치를 많이 하러 외국 예. 많이 돌아다닐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는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네. 뭐 저쪽 언론에서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청와대를 대변한다 치더라도 네. 우리 유튜브에서도 부분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길래 제가 조금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네.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역시 전국적으로 가장 파급력이 있는 아이고. 신의 한세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고요. 원래 또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권력 구조 개편이나 네. 이런 선거법을 고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이나 아주 국민적인 그 큰 영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이 될 때 이것을 숙성 기간을 둬 가지고 어느 안을 태워서 같이 논의해보자 이래 가지고 출발이 된 겁니다. 네. 한 3년 전에 뭐 그 당시 사실 세월호법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이거를 엉뚱하게 아무 한 번도 써먹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선거법이나 이 공수처법에 이제 써먹은 것이 아주 우리 정부 측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이 전국 운영을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요. 선거법은 뭐냐? 우리 국민들은 사실 자기들이 찍은 표가 바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고 찍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은 누구를 찍는지도 모르고 당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 위촉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것도 복잡하게 무슨 권역별로 나누고 등등 해서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제안한 심상정 의원도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런 가운데 그럼 이것을 왜 하느냐? 지금 민주당,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민심을 완전히 잃었어요. 네네. 지난번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창원도 가시고 뭐 등등 두 군데 네. 다 해서 우리가 한 군데는 완성을 하고 네네. 그렇죠? 또 저 창원에서는 안타깝게. 안타깝게 한 500표 졌는데 그것도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함께 네. 해가지고 했는데 정의당 표밭에서 했는데 아주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졌단 말이죠. 그래서 네. 아하 민심이 떠났구나. 그래서 내년 선거가 중요한데 네. 우리도 중요하고 그쪽도 중요하죠. 이것을 그대로 놓으면 지겠구나. 이래 가지고 결국은 선거의 방법, 제도를 바꿔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게 하는 꼼수를 부리는 선거 제도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이것을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0.3% 성장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핑계 대기를 또 외국 요인이다. 뭐 어떤 때는 또 뭐 가뭄 때문에 그렇다. 어떤 때는 또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 핑계도 많아. 과거 정부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 처음서부터 나왔고.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잘못하는 원인들이 다 예. 있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린 거라든지 또 주 52시간제를 엄수한다든지 또 기업인을 옥죄니까 또 세무 사찰을 좀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오히려 32조가 늘어났어. 경제는 지금 침체되는데 좌우간.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 지금 이런 시장 경제가 죽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소기업 소상공인들 지금 절반이 문 닫으려고 그러고 공단에 가보면 3분의 1이 내놨어요. 예. 거꾸로 가니까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되고 이제 국민들도 다 알아버려서 아이고 이 사람들이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보궐선거서부터 보여주고 민심이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도저히 우리 살림살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으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선거 제도를 바꿔서 내년에 평가가 안 되도록 하는, 말하자면 관역을 옮긴 거야. 관역을. 이것은 안 된다. 예, 예.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북미 관계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죠, 사실은. 예. 싱가포르 회담 때 그냥 뭐 금방 통일이 되는 것처럼, 금방 무슨 북핵이 폐기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6.13 지자체 선거에서도 아주 폭망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래도 그 오래간만에 통일이 되고 북핵이 폐기가 된다는데 뭘 굳이 한 번 더 밀어주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아주 싹쓸이 당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 그야말로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쇼고 일종의 사기야. 지금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습니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 이것도 또 문제로구나. 우리는 일방적인 그 방위 태세가 이제 다 해제된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안보가 해제가 됐어. 지금 저 무장해제죠. 무장해제죠. 정찰기도 다 못 뜨게 만들고 한미 군사훈련도 안 하고. 그럼 뭐가 어떻게 돼서 평화가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한번 마음 잘못 먹어서 쳐들어오면 그냥 다 망가질 판인데. 그러니까 DMZ도 뭐 둘레길이니 뭐니 해고 개방시켜 놔갖고 말이죠. 글쎄 말이죠.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변하지 않았고 예. 더 지금 뭐 태풍이 불어도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얘기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이제 김정은이를 오히려 버리고 있단 말이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엔 결의를 따라 이러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 다니면서 그냥 김정은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고 지난번에도 무슨 4.27 판문점 회담 1주년이라는데 북에서는 막 그냥 나무라는데 막 욕하잖아요. 예. 남쪽 너희들 뭐 하느냐 말이야. 제대로 해서 빨리 우리 민족끼리 하자. 김정은이 도와줘야 되는데 뭐하러 다니느냐. 괜히 미국 눈치나 보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아는 거지.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진짜 속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그럼 이건 아주 혼을 좀 내주자. 이래서 지금 사실 뭐 광화문이나 이런 데도 벌써 이제 열기가 좀 돋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도를 바꿔가지고 심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여론이 확산이 되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도 선거법이 본선에서 말하자면 본선 우리가 이게 본회의 표결이 돼야 됩니다. 예.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논의 과정을 한번 좀 자기들 주도적으로 하자. 만약에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자기들 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원래 이제 선거법이라는 것은 한 번도 지금 70년 헌정사상 각 당이 합의가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우리 당이 185석일 때도 우리 보수우파가 다 그때 이제 뭐 김대중 씨가 야당이고 그럴 때 그때 다 타협해서 한 겁니다. 요번에 보니까 김영춘 장관도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데 지금 회견한 거 보니까 선거법은 한국당과 합의를 해야 된다. 올바른 사람이거든. 예, 어제 또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번 패스트트랙은 반민주적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도 조금 이제 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안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28개를 줄이는 겁니다. 28개를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이 지금 49개 중에서 7개가 줄고 경기도가 60개 중에서 3개가 줄고 호남이 28개 중에서 6개가 줄어요. 예. 영남이 뭐 한 7개가 줄어드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다 손해야. 그러네요. 호남이 28개 중에서 6개가 주니까 22개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평화당하고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냥 조국이나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도 다 관여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하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목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내 지역구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본회의 때 이게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이 이제 보완 수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원한 대로 가는 거예요. 무리죠. 무리죠. 네, 무리죠. 무리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법 개정이 우리 한국당이 의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그리고 그 현재 있는 대로 네. 가서 하는 거고 또 우리는 270석으로 줄이자는 거니까 국민들의 염원이 국민들의 80%가 국회의석을 줄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270석으로 우리는 안을 내었고 비례대표는 없애자. 비례대표라는 게
그동안에 순기능도 있었지만 밀실공천, 뭐 당수가 뭐 돈 받고 오는지 모르는지 하여간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 공천하고 이랬으니까 과거부터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탁탁 보면 이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 다 알죠. 돈 받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 실력이구나.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런 폐단을 없애고 전 지역구를 그냥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권력 분산형이나 내각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맞는 권력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자라고 네. 그래서 대통령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제대로 여론만 형성이 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에 270명을 직접 뽑는 안을 선호할 텐데 만약에 연동형으로 잘 이렇게 간다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권력 구조를 개편해서 권력 분산형으로 가야 된다. 지금처럼 대통령제로 해놓으면은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력이 그대로 감으로 해서 결국은 국민이 손해 본다는 것이죠. 예. 이 연동형이라는 게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 데가 독일과 뉴질랜드뿐이 없습니다. 세계 200개국 그렇죠. 중에서. 예. 근데 독일이 하는 것은 과거의 나치, 히틀러가 독재를 함으로 해서 인류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라 해서 이것을 권력을 오히려 분산시키자 해서 연동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거꾸로 지금 도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우리 국가의 미래에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국민들께서 잘 살피셔서 자유한국당 편드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국가와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요즘 뭐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법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사심을 버리고 전국구를 없애면서까지 의원수를 줄이면서까지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을 내놨는데 국민들이 안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안이 어디 있어 봐 자꾸 저자들이 공격하는데 그렇습니다. 안은 비례대표 없애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밥그릇을 내놓은 거죠. 그렇죠. 내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그 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쳐낸다는데 뭐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하는 여론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야당, 우리 당은 뭐 공수처법 아니라도 지금도 벌써 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죠. 대통령 둘이 지금 구속이 됐고. 그렇죠. 대법원장은 야당도 아닌데 갖다 구속시켜 놓고. 예.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10여 명이 지금 모가지가 달아났어. 지난번 선거 이후에. 또 지금도 한 1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20여 명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때도 비슷하게 했어요. 이 정치 사범들은 되게 비슷하거든.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럴 때 뭐 조금 잘못해서 뭐 밥 잘못 사주거나 무슨 허위사실 유포거나 이런 비슷하게 하는데 싸그리 한쪽은 없어. 문재인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면이 대표인 있었죠. 취미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쑥 빼버리고 말이죠. 거기도 한 10명 조사받았지. 그래서 지금 지난번 보궐선거가 그래서 있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우리가 핍박 더 받을 것은 없어요. 이것은 왜 하느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조금 지나면 레임덕이 생기고 그러면 자기들이 조사를 받게 돼. 그렇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 보세요. 지금 문다혜. 뭐 딸내미가 도대체 무슨 뭐 아버지가 대통령인 나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 나라를 등지고 지금 후진국 인도네시아죠? 태국이라고. 태국인가 뭐 거기나 거기가. 근데 그렇죠. 후진국인데 거기를 가는 거야. 가족들이. 뭔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 검찰이 조사하면 이상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회 문제도 걸려 있고요. 그렇지. 사위 문제가 걸려 있죠. 병원하고도 연결해서 뭐 1,000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다음에 손혜원인가요? 이거 대통령 사모님 김정중 여사의 뭐 40년 직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목포에 땅 투기 다 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말이죠. 국가예산도 막 전국에 들어가고. 투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예산 집어넣어서 가치를 올린다 그러고. 하나도 조사가 안 됐어. 그다음에 드루킹 갑자기 또 이 구속됐는데 그 김경수를 내보냈어. 응? 구속시킨 판사는 지금 재판을 받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마 내년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거든요. 과거의 전례에 비해서. 과거에도 무슨 뭐
홍삼 트리오도 조사받아서 구속도 되고, 그렇죠. 저 YS도 뭐 아들 뭐 구속되고 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네.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겁나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런 거 조사하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악질들이네.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 권력기관들, 법원, 검찰, 경찰은 제도적으로는 지금 완벽할 만큼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임명권을 가지고 대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더 큰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대통령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을 위해서 쓰면 뭐냐? 가족과 측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쁜 일을 하더라도 국가에 위해가 되고 나쁜 방향으로 경제를 망쳐도 아무런 견제할 수가 없어. 예. 국민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정말 하기 싫겠지만 어저께 의견을 낸 거예요. 예. 보다 안 되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몇 명 적절치 않다고 지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래도- 조응천도 거기 맞습니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머리에 그래도 뭐가 좀 양심이라든지 뭐가 있는 사람들이지. 일부에서는 문무일 총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면피용으로 발언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 예, 얼마 남지 않았어도 정권에 대해서 그럼 퇴임하는 사람이 각을 세우고 나갔다. 그럼, 이거 예. 정권에 타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금 예의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이라는 것도 지금 위헌의 사유가 있어요. 예. 그것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과거에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들을 뽑는 표를 모아서 그 표 수대로 그 순번대로 매겨서 당선을 시켰다가 네. 2001년인가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국회의원 뽑는 표와 이 정당에 찍는 표를 별도로 관리하자. 그래서 정당에 찍는 표를 가지고 순번을 매겨서 비례대표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연동형이라는 것은 이것을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거꾸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아마 조금 지나면은 헌재 제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헌재 제소를 할 텐데 사실은 지금 이미 헌재 제소한 것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보임에 관해서 네. 사보임이 본인의 사의를 표시했을 때 당에서 의결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상임위에 배치하는 건데 그런 제도인데 지난번에 이제 오신환 의원이 본인의 사의가 없이 사임을 뜻도 없고 그런 표시도 안 했고 그런데 이제 바미당의 당 대표가 임의로 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사람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우리가 헌재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선거 제도에 관해서도 아마도 앞으로는 이게 위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국회의원이 뽑는 것을 표를 모아서 비례대표 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것을 거꾸로 당에다가 찍은 표를 국회의원을 뽑는 거란 말이죠. 네, 거꾸로. 예. 완전히 반대의 경우니까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소를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제 헌재가 9명 중에 6명을 문재인 정권 측이 정서가 같은 사람을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요전에 그 누굽니까? 이미선. 이미선이라고 예. 왜 주식 투기꾼 그 억지로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대가 60%가 넘는데도 예. 그런 사람을 해놓고 그냥 마음대로 대통령이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이건 반대해라, 찬성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하여간 올바른 여론을 잘 형성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여론을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홍보, 우리 이제 방송이라는 게 워낙에는 권력을 견제하는 건데 지금 홍보다냐. 네. 모든 방송이 다 그래요. 한두 개를 좀 제외하고는. 오히려 유튜브가 지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진실을 말씀하고
잘못된 것을 파헤치는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 방향의 팩트, 진실을 적시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그것이 본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예산이 이제 500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으로 470조 예산을 했는데 많이 퍼주는 예산으로 가져온 거예요. 청년들이나 뭐 좀 어렵다는 분들 지원할 건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해서는 기업을 잘 활성화시키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용돈 주듯이 50만 원, 100만 원씩 청년들한테 주는 거 원체 급한 사람들한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 나눠주면은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 돈이 똑같은 돈을 기업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도록 하는 것에서 하나 잘못된 게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또 하나는 이 청년들이 일을 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돈 타 쓰고 정부에 의존하는 게 되는 거죠. 의존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계속 돈이 들어오느냐 기업이 안 되면 그 세금 중에 7, 80%가 기업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죠. 그럼 그때 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거예요. 어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는 다 좋다고 그랬거든. 차베스가 뭐 사람이 먼저다. 똑같아. 우리 문재인 정권 오고 그런 게 해놓고 콘크리트보다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결국은 사람을 저렇게 다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제 뭐 인프레가 무슨 뭐 100만% 이거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못 살겠으니까 안 되겠다. 이 마두로를 때려 죽여라.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는데 또 근데 마두로를 또 뭐 잘 보호해야 된다고 우리 여기 국내에서도 누가 뭐 피켓 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좌파들이 말이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3만 불 소득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배분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굴절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쳐야 되지만 이것을 거꾸로 완전히 좌파 경제식으로 하고 그야말로 북한 우리 민족끼리로 해서 연결이 된다면 아마도 지속적으로 경제는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뭐 대통령께서 무슨 뭐 삼성의 회장 만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일이 아니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결국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확고한 그 우리 이 나라를 일으켰던 사상과 그러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마인드를 기업인들이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쪽에서 그냥 조인트 까고 막 그냥 뭐 세무조사하고 이러면서 그냥 립서비스로 그래 한번 잘해봐 그럼 그 사람이 안 되죠. 그게 되냐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에 자유한국당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거나 과반수가 넘으면 스스로 해결이 돼. 지금 기업하는 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어저께처럼 저렇게 민노총이고 뭐고 그냥 몇만 명이 그냥 나가서 그냥 난리치고 그러면은 이게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내가 겁나서 어떻게 여기서 사업해. 그냥 말 잘 듣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접든지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경제가 망가지는 거거든. 실제로 접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 가든지.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요? 기업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분위기 노동자도 노동권은 보호를 받아야죠.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 2천만 명의 노동자는 받아야 돼. 그러나 지금 저렇게 나가서 떠드는 몇십만 명의 귀족노조 연봉도 1억이 넘는데 자기 애들까지 그 회사에다 취직하게 하는 음소제까지 있는 이런 제도 이런 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은 원래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엎혀가지고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그 사람들 주장이거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과반수가 넘어서 이런 대통령도 견제하고 제도와 틀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또 기업인들한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하고 그것을 압박을 해야 된다. 정권을. 우리 우파는 말씀을 안 해요. 네. 좌파는 그냥 하나만 가지고도 10번 뻥 튀어서 그냥 그러니까요. 막 선전하고 네. 우리는 그냥 그럼 나만 가서 투표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은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몰라. 야,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유튜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아니었으면은 한 1년 반 전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오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이거는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희망의 불빛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듣고 뭐 모든 유튜브가 다 올바른 얘기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과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많이 듣고 또 후원도 해야 돼. 이건 뭐, 아유, 감사합니다. 뭐 맨땅에 헤딩하는데 사실 볼 때마다 좀 안쓰러운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우리 우파가 제대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 아마 유튜브 전사들이 크게 평가받을 거예요.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네.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 굉장히 그 중요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정권이 이제 공수처법을 들이밀었는데 당사자가 되는 검찰, 이제 법원도 움직일 것 같거든요. 예, 경찰들도 불만이 있을 거고. 사실 역대 정권 다 말미에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건 검찰이 이제 힘이 빠지니까 조사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말미에, 정권의 잘못된 부분 잡아서, 예, 지적을 해줘야지. 그게 또 역사의 흐름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이 올바로 법치주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엉터리로 해놓고 그냥 제도를 바꿔서 자기들의 잘못을 면피하려고 그러는 아주 나쁜 시도고 또 당대 자기들만 그러면 또 괜찮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면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예.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권력의 셈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괜히 문재인 대통령도 뭐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본인이 뭐 평생 동안 왕도 아니잖아요. 예, 예. 뭐 길어봐야 이제 앞으로 3년도 이제 안 남았나? 그렇죠. 3년도 이제 안 남았어요. 안 남은 건데 저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지금처럼 기준을 들이대면요 2배는 구속돼. 내가 지난번에 그렇죠. 예결위원장을 하는데 예, 예. 누가 이제 구치소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 이거야. 예.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한 3년 지나면 아마 그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내가 예결위원장이야. 예, 예. 알았다고 내가 장구하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잘할 생각을 해야지. 글쎄 주위들은 다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우리가 너무 많아서 사실 열거도 못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국민들한테도 뭐 좀 하나 집중적으로 해서 이걸 특검을 하든지 무슨 국정조사라든지 하려고 그러다 하면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나와. 그렇죠. 또 나와. 지금도 한 10건도 넘어.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잖아. 김태우. 김태우. 다 잊어버리고. 오늘 김태우 좀 이따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그러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은 한 6개월은 떠들어야 될 일을 그러니까요. 너무나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언론들이 숨기고 있으니까. 예, 숨기고 있고 너무나 많아서 예, 언론도 너무 정신을 많아, 못 진짜 차려. 또. 예. 심지어는 우리 유튜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어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권을 그냥 흔들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다 조금 있다 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루킹 터졌다가 손혜원 터졌다가 그래. 뭐 김태우 터졌다 신재민 터졌다가 예. 뭐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거 김경수를 구속시켰다고 그래서 그 판사를 그냥 갖다가 기소해버리고. 빼서 기소를 해버리고 이런 거 우리나라 역사상 없는 일이야. 일제시대 때도 없던 일이야. 일제시대 때도. 그럼. 예. 다 이상한 사람들이지. 우리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네. 김정은이랑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우리 민족끼리라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랑만 뭘 해먹으려는 사람들이지 그게 말이 되느냐고. 도대체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냥 바로 갔다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지.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해도 되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끌어다가 너 이놈의 새끼 나쁜 너 이조 시대 때나 했을 만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왕이 그냥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친인척을. 근데 또 우리 국민들은 그냥 그렇으니 나보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무슨 뭐 대법원에서 뭐 특별한 의견이 안 나와도 판사들도 속으로 그 뭐
속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공수처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런 일 속도 없나 예. 말을 잘 안 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하여간 나중에 이게 수습이 잘 되기도 어렵지만 잘 안 되면은 천하대란이 일어날 거야. 네. 대통령 뭘 하냐고. 대통령 하면 제대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제대로 국민 통합도 하고 업적을 남기도록 해야지. 나도 대통령 해보려고 꿈도 있었고 그럼요. 출마 선언도 하고 그랬었지만 그렇게 하려면 뭘 해? 그렇죠. 에이, 예. 참나.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하고, 네. 눈이 뻘거셔서 이게 어떻게 네.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냥 일단 이거는 쉬는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아유, 안과는 갔다 왔는데 다른 증상은 없다고 그러고 예, 하루 이틀 쉬고 또 뛰어야지 현장에. 예, 오늘 뭐 마침 저 이재호 의원이 예, 서울역에서. 4대강 보 해체 반대한다고 하는데 가봐야지. 힘을 예. 실어줘야 되니까.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 모습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네네. 여러분들 내년 총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님 같은 분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죠. 인천에도 시청자분들 많으니까요. 꼭 힘을 실어주시고 승리해서 우리가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유,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바쁜 날이네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주 토요일은 말이죠. 광화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면 안상수 의원님도 있고 여러 분 계십니다. 인사도 하고 서로 스킨십을 나누면서 동지애를 싸서 말이죠. 내년 총선을 꼭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승리한다고 해서 말이죠. 저희가 뭐 권력을 갖고 와갖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잘 편집된